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사집행법 판례 제45강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제45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입니다.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가 되겠습니다. 자, 매각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오늘 배운 핵심은요,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자격이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각 불허가가 결정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차순위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차순위의 자격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선 민사집행법 114조 보시면 민사집행법 114조가 되시면 차순위 우선 매수 신고가 있죠. 여러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기본적인 거 아시겠지만, 만약에 말이죠,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5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1,5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입찰 가격을 얼마 썼느냐? 입찰 가격, 매각 금액, 매각대금을 한 1억 7천에 썼다 가정합시다. 1억 7천 500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1등이죠. 매각대금을 1억 7,500을 쓴 사람이 이게 1등. 이게 누굽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겠죠. 그런데 2등은 얼마 썼느냐? 2등은 차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차순위. 그러니까 차순위를 신고할 사람은 2등이라고 무조건 차순위가 되는 게 아니죠. 차순위의 요건은요, 1등이 쓴 1억 7,500만 원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 뺀 금액 1,500만 원을 뺀 금액 얼마입니까? 1억 6천이죠. 1억 6천만 원 이상 쓴 사람을 차순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이 1억 7,500인데 만약에 2등이 1억 6,300을 썼다. 그러면 차순위 자격이 되는 거지요. 1억 6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런데 2등이 1억 5,900을 썼다. 그러면 이때는 차순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차순위는 1등 금액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쓴 매각대금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쓴 것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집행관이 하지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보증금 받아오는 거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하면 그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까지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돈을 안 내게 되면 차순위한테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라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신고했다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 신청 보증금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114조 차순위 매수신고 볼까요? 1항 나왔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납부 기한일까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누굽니까?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2항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가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등이 쓴 금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 1,500만 원을 빼니까 1억 6천만 원 이상 금액을 쓴 사람만이 차순위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137조가 나왔네요. 137조. 137조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여러분, 매각 허가 여부는 매각 기일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가 떨어지겠죠. 자, 1항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는 매수인은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차순위도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를 못하는 거죠. 언제 반환을 요구합니까? 매수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다 완납하게 되면 그때 차순위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납부를 못하게 되면 법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대금을 납부 기한까지를 지정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114조하고 137조를 봤고요. 자, 판시사항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가 된 경우, 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가 됐어요. 그때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어요. 강제 경매에서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해서는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판례입니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뒤에 넘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50쪽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가가 된 경우, 강제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가 됐어요. 그때 민사집행법 114조는 차순위 매수신고인 제도가 있잖아요.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에 의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은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해서는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137조 1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대금 일부가 되는 매수신청 보증금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의 합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액을 초과하므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당해 매각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는데 2등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했어요. 그런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차순위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차순위는 어떤 요건이냐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차순위에게 혜택이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불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뭐였냐면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이 매각대금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1억 7,500인데 원래는 컴마 찍는 게 아니죠. 1, 7, 5, 0, 0, 0, 0, 0, 0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고요. 그래서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불허가. 만약에 거기서 매각기일날 집행관이 무효 처리되게 되면 차순위가 바로 그냥 2등,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날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게 매각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1등이. 그랬을 때 차순위는 매각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 불허가가 떨어질 때는 차순위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차순위 민사집행법 114조에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기 이제 그 최고가 매수신고인 김광이라는 사람이 입찰 가격을 문명상 여기다가 수정한 입찰표로 매수신고하였음을 들어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차순위 입찰자인 제 항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법원이 이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 항고인 항고를 기각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쫓은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줌과 같이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입찰 가격을 잘못 써가지고 일주일 후에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차순위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차순위 그러기 판시상 다시 한번 449쪽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가가 됐어요.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매각 불허가 결정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차순위가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당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